예. 그러면 이제 탐색 단계로 가는 건데요. 탐색에서 당사자 체계 탐색하는 겁니다. 당사자 체계 탐색할 때는 당사자 체계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욕구를 듣고 필요를 살피는 거,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사자 체계 현장에서 탐색하는 것, 집이나 생활권에서 탐색하는 거 가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쭐 때는 관계가 어떠신지, 강점이 어떠신지 요거인데, 오늘 할 거는 지금 남은 시간에 할 건 요거하고 요거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욕구하고 필요, 관계, 강점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선입견 없이 만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결론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자메이카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많은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에 세 장의 사진을 보고 찾아보십시오. 라고 할 때, 자메이카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많은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자,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헬멧을 안 써서인데, 많은 경우에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감성적으로 여기 먼저 꽂히고 파충류에 내가 반응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원인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엉덩이를 저렇게 노출하고 다니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고가 났을 것이다 라고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헬멧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에 보이는데, 그래서 욕망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게 보이는 실험이 있어요. 이건 욕망에 따른 형태 변화 실험인데요. 글자가 이제 제가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보이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숫자가 보이면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세요? 짬뽕이 먹고 싶으세요? 예, 내가 뭘 먹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제 글자가 보이는지 숫자가 보이는지 보세요. 예, 자 이렇게 잠깐 보였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 보이면 짜장면, 물개가 보이면 짬뽕입니다. 말 아니면 물개.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였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원하면은 글자 B가 보이고, 그리고 말이 보이는 거고요. 근데 짬뽕을 원하면은 숫자 13하고 그 다음에 물개가 보이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 물개하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형태인데 내가 무엇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과 당사자가 보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해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그대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이해할 수가 없고, 상대방은 또 다른 결론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둘이 다른 인식체계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저항이 크다?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만큼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희망하는 대로 보게 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선입견 없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소속된 집단을 통해서 미루어서 이해하지 않도록,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종, 성별, 연령, 출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상대방을 미루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냐 여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데 먼저 직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와 남자를 구분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배워서 아시는 거세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세요? 직관적으로 아시죠? 예. 그런데 인종은 또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세요. 예. 그리고 출신은 어떠세요?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냐? 예, 예. 무슨 사투리를 쓰느냐? 저는 서울말 쓰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너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이쪽 인종은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고정관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쪽 인종과 이쪽 인종 다 다르게
인종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화시키고 정형화시켜야지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도 특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죠? 성격이? 급하다라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상도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고요? 자, 충청도 사람은? 서울 사람은? 깍쟁이고 뭐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파악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무슨 직업이냐에 따라서도 그 속성이 개인적 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물어보느냐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그리고 직업이 뭐냐? 어디에 소속되냐? 교회는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에 70대 남자의 전직 군인입니다. 그럼 어때 보이세요? 이미 정형화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울인데 30대 여자고 사회복지사예요. 그럼 어때 보이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그리고 있는 상이 있고 그 상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동양 사람인데 40대 남자인데 뇌과학자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걸로 추론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 장동선 씨인가요? 알쓸신잡의 요번 이 시즌 2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태생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면 꼭 물어본대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나 독일 사람.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이 외형으로 볼 때는 어디 사람인 거지? 또 아시아 국가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독일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 독일에서 태어났어 라고 그러면 그거 말고 너 민족이 어디냐고 라고 하면 한국. 그런데 직업이 뭐야? 그러면 뇌과학자 뭐 이렇게 하는데 다시 또 미국에 가면은 독일 말을 쓰긴 하는데 아시아인이면서 좀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정형화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속해서 얼추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개인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화, 범주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유형화하는 것, 범주화하는 것,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 참고만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당사자 만날 때 이런 선입견도 없이 만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선입견으로 바로 본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가 나는 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내 그림이 무서우냐고 물어봤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키고서 소화시키는 보아 구렁이였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이거는요,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을수록 비슷한 것이 나오면 그냥 범주에 넣어버립니다. 똑같은 범주에. 그래야지 정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할 때, 사회사업 하실 때는 가능하면 그 범주화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옳고 그름으로 규범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규범적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관여되는 순간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옳고 그름의 범주를 넘어가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딴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 생각이 계속 들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왜? 그러면 안 돼? 라고. 이 여자 밥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럼 점점 나무가 되어가요. 스스로. 자기가 진짜 나무가 된다고 생각해서 물구나무도 서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읽었는데 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으로는 왔거든요. 왜 그러면 안 돼? 가출하면 안 돼요? 돼요? 되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또 일을 일식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집 좀 더럽게 살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규범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집이 더럽다는 모습 자체가 보이면 이게 걸림돌이 돼요. 이해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면 빨리 치워야 되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상대방을 규범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순간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정시에 퇴근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안 돼요? 또 나를 해칠 자유를 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규범적인 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일단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봤더니 저러면 안 되잖아. 이거 잘못된 거네? 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속 이것만 생각하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규범적으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